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이제 선거에 집중했던 그런 관심이 실적으로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 내에서 발표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 알파벳은 예상치 상회했고 테슬라는 예상치 하회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주가는 시간 내에서 두 종목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0.46% 빠졌고요. 야간 선물은 거의 제자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이보다는 해외 쪽이 어떻게 마감돼도 우리 증시는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코스닥의 이례적인 흘러내림 양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는 빠지고 러셀 2000 지수는 1% 올랐거든요. 근데 뭐 3대 지수 낙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보고서 움직이자.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나오기 시작하고 또 주 후반에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런 어떤 신중함이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어쨌든 그동안에 조금 조정이 나오나 보다 했었는데 재차 밀고 올라가고, 특히 주요 증권사들이 하반기에 중소형주 더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연이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작되면서 실적의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GE라든가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이 실적 공개되고 나서 주가가 5% 넘게 올라가고, 뭐 그 외에도 뭐 대체로 오늘 숫자가 좀 강하게 나왔다 싶은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시간을 포함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메인 재료가 됐고, 반면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업종들 주가 등락을 보면 거의 제자리잖아요. 뭐 소재 쪽이라든가 금융주 정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미미했고, 그렇다고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또 하락폭이 큰 업종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눈치 보기, 숫자 잘 나온 종목들 일부만 강세,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두 기업의 실적이 나왔는데, 알파벳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익, 그러니까 이제 이익만 놓고 보면 예상치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 전부 다 시간 내에서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증시 개장할 즈음 되면 또 주가가 이제 바뀔 수도 있어서 이후에 좀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좀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메가캡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점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증시 관련된 주요 코멘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바클레이즈 같은 데는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대형주들의 견조한 이익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 전망을 당초에 5,300이었는데 5,600으로 상향을 했고, 내년도는 6,500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망으로 수정. 근데 이게 사실 5,600이면 지금 지수하고 별로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서 약간 좀 상향을 하는 그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ING에서는 투자자들이 실적을 보고 나면 증시가 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 것 같다. 근데 현재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80%가 예상치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어닝 시즌이 원래 그래요. 어닝 시즌 원래 예상치 상회하고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뭐 ING 전망이 뭐 반드시 저대로 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죠. 다음에 이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미국의 전망치 5,050 워낙 낮게 잡았다가 5,800으로 높였어요. 예, 그 근거로는 상승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뭐 증시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 이제 설문을 돌렸거든요. 근데 응답자의 82%가 9월에 첫 번째로 금리가 내려질 거다, 연준에서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73%는 올해 두 번,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올해 두 번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다라고 하고, UBS에서는 아예 올해 9월에 금리 내릴 확률 100%, 네, 그 근거로는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금리 내릴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내리는 이유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 종목들 보고서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클라우드 성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 엔비디아는 뭐 그냥 뚜렷하게 어떤 목표 주가 이런 게 아니라 알파벳을 비롯한 메가캡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AI 관련된 투자라든가 성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될 거다 이 정도였고요. 테슬라는 뭐 오늘 시간 내에서 주가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가 차량 출시,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안착에 대한 전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목표 주가가 227달러, 280달러 이런 보고서가 이제 각각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종목들 보면 역시 실적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5.6% 이제 후실적 발표를 근거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GM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자율주행 차량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일정이 조금 지연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였고, 반도체주 오늘 뭐 약간 눌리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브로드컴만 한 1.7% 정도 주가가 올라갔고, TI,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좀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주가는 좀 엇갈립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 이제 좀 눌려요. 예,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7월 전체로 보면 지금 벌써 7월 거의 막바지 되고 있는데 올라간 날이 6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날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하락한 날이 조금 더 많고, 특히 최근에 보면 7거래일 동안에 하루 빼곤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의 실적 공개 이후에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부진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돌려져야,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지금 최근에 논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심리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돌려지는지가 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자금 동향을 보면 중소형주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대형주 쪽에 자금이 계속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예, 현재까지 동향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증시가 역대급으로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상승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폭이, 보통 강세장에도 조정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정폭이 예전보다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어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일정도 좀 보면 그 해리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 배팅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60% 아래로 내려오고 해리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걸 제가 쭉 한번 뽑아보니까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로이터에서 입소스하고 이제 했던 거에서 보면 2%포인트 정도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둘이 동률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은 이게 원래 또 해리스가 후보로 이제 결정되고 나면 초반에 또 일단 이슈몰이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재료가 그동안 트럼프로다가 지금 바이든 해리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분산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짜 뉴스도 나왔어요.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정치 관련된 뉴스가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한바탕 크게 요란하게 반영된 뒤라 이제 오늘은 주로 실적적으로 반응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대형주들이 좀 순탄하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7월 10일자 이후로 놓고 보면 이틀 연속 상승하는 케이스가 별로 안 나와요. 예, 삼성전자가 15일, 16일에 이틀 동안 올라간 게 있지만 그 이후로는 잘 안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7월 10일 이후에 이틀 연속 올라간 거는커녕 아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하락을 주로 하는 그런 형태죠. LG에너지 솔루션도 7월 9일 이후에는 이틀 연속 올라간 적이 없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8월 이후에는 이틀 연속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하루 올라가는 거는 그냥 그걸로 감지덕지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확실하게 돌려지려면 주요 업종,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뭐 제약바이오 종목은 개별적으로 더 강한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주요 수출주들,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군들이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그 2021년 이후에 이제 쭉 펼쳐놓고 보면 현재 구간에서
ADR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동한 사례가 없어요. 보통 빠지면 급반등하거나 그렇게 뭐 뚝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급반등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괌에도 내려가게 되면 보통 2주 이내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ADR 괌에도 막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례적으로 ADR이 80 이하에서 이렇게 길게 이어진 사례가 없어요. 근데 80 이하에서 이어졌다는 건 뭐냐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종목들이 막 폭락 뚝뚝 두들겨 맞는 것도 덜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찔끔찔끔 흘러내리는 양상. 이게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어지려면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투자들한테 한번 드디어 돌려줬어 이런 이제 기대감. 지난주 목요일에 지수 자체가 그런 시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가는 이제 흐름이 한번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 1000개 이상이 한번 붙어주면 이제 ADR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투자들이 드디어 터냈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막 지금 막 신용도 걸리고 막 수급도 오락가락하고 근데 이제 어제 그제 최근에 기관들의 코스닥 매수가 3일 중에 이틀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이틀 매도하면 하루 또 강하게 매수하고 이런 부틈이 좀 있죠. 그래서 대형주 쪽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 쪽에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로 돌아섰는데 아직까지 SK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아시아 증시에서 SK하이닉스, TSMC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이제부터. 그 대신 삼성전자 이런 걸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일단 그대로 반응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이런 이제 뭐 나오면 보고서나 이런 거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 단계니까 여기서 어느 시점에 변화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동반 매수했는데 알테오젠 매수가 워낙 강해서 그걸 빼고 나면 동반 매수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후에 어떤 그 동반 매수 들어오고 특히 이제 대형 업종,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가 붙어주고 상승 종목 1000개 이상이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붙어주면 이제 코스닥이 돌아선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의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영향을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리라든가, 그 대표적인 게 구리,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PMI, 예,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이제 뭐 시차를 약간 둔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코스피의 방향하고 구리 가격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달라졌어요. 그거 보시면 구리는 빠지는데 코스피는 버티거든요. 저게 이제 삼성전자가 저렇게 만든 거예요. 예,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제 구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버티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냥 아직까지는 이제 그대로 좀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끝까지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구리는 산업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암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지표, 수출 가격이 또 코스피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여기서 보는 관전 포인트, 구리 가격이 돌아서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틀어 막아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버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증시는 달라 이런 거를 또 입증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도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건강 제가 이야기 되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 또래는 부모님들 건강 되게 안 좋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보호자,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보호자,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내가 보호자인데 나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잘들 운동도 좀 하시고 먹는 거 잘 드시고 해서 좀 잘 챙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